안녕하십니까. 14주차 2교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모집단이 정규분포이고, 자, 표준편차를 모르는 겁니다. 표준차를 모르면은 이거를 그죠?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제 뭡니까? S를 사용하죠. S는 이제 뭡니까? 표본에 대한 표본의 뭡니까? 표준편차를 사용합니다. 표본에 대한 표준편차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소표본인 경우니까 소표본인 것은 n이 뭡니까? 30보다도 작은 경우죠. 그래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지만은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는 표본의 표준편차를 따르고 그 다음에 소포본인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말했지만 t분포를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의수준이 5%하에서의 가설을 검증하라. 유의수준 5%라는 것은 신뢰 수준은 얼마입니까? 신뢰 수준은 95%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거 대신 표본 표준편차 S를 사용한다는 거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자, 그죠? 자, 표준화할 때 이걸 따릅니다. 루트 n분의 s입니다. x바 빼기 u는 자유도가 뭡니까? 하나 작죠? m-1인 t분포를 따르지만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그죠? 이것인 경우는 t분포는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근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만약에 대포본인 경우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뭐 그대로 가면 되지만은 지금이 뭐가 됩니까? 소포본이기 때문에 t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2 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자, 인터넷 서점인 C업체는 배송 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인터넷 주문 후 배송에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광고하고 있다. 초과하지 않는다고 그죠? 24시간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배송이 걸리는 시간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경력 통계학 서적을 C업체를 주문한 수도권 지역의 거주 학생은 10명입니다. 소표본이죠. 소표본입니다. 에 대해서 주문 후 배송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입니까? 27시간이고 표준 편차가 4.5로 조사됐다는 거죠. 그럼 이 업체의 주장이 맞는지를 유의수준 5%에서 값을 세우고 검증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4시간을 초과하는지 초과 안 하는지에 대한 그죠. 값을 검증이고 우리가 검증량은 뭡니까? x바가 21시간인 경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걸 이제 한번 분석해 보면은 자,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지만은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t분포를 따르고 이게 바로 t분포의 표준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유도가 n-1이고 유수진이 알파인 t분포죠.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엑셀을 이용해도 되지만은 뒤에 부록에 있는 표 있죠. t분포를 따라서 이걸 가지고 계산합니다. 왜냐니까 표준화를 시켜야만이 부록표를 이용할 수 있죠.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정규분포에서 표준화 시켜야만이 부록표를 이용할 수 있답니까? 마찬가지로 t분포도 옵니까? 이걸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만이 여기 부록을 그죠? 부록에 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뭐를 따릅니까? 우리가 10명이니까 자유도가 9고 요율 수준이 0.05니까 0.0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뒤에 이제 표에 보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체의 주장은 배송 시간이 24시간 미만이라는 것이므로 단적 검증이죠. 작거나 같으니까 단적 검증이죠. 좌측 검증입니다. 표본 평균은 뭐가 됩니까? x바가 이거를 따르는 정규분포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표본 평균은 이걸 따르죠. 지금 모릅니까? 이걸 S를 붙였습니다. 자, X바는 뭐가 됩니까? 24시간이죠, 평균이. 자, 10분의 표준 편차가 4.5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곱입니다. 제곱입니다. 따라서 모집단 24시간은 표본 평균 21시간을 정규분포상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자, 24시간이고 21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합니다. 검증했을 때
어찌됩니까? 진짜로 그죠? 단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검증을 해보면은 뭐가 됩니까? 자, 우리가 하는 게 단축 검증, 자축 검증이죠. 자, 이거는 똑같다. 그냥 24시간이다. 아니다. 20시간보다도 작게 걸렸다라고 값을 두겠죠. 여기 바로 기무가설, 대립가설. 만약에 주어진 뭐가 됩니까? 요 21이 있잖아요. 그죠? 21이 만약에 기각 영역에 속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기각해버리죠. 기각해버리면 여기 채택되죠. 그 다음에 21이 만약에 기각 영역이 아니면은 이 기각할 수 없죠. 그러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설의 해석은 기무가설은 배송시간은 24시간이다. 대립가설은 한테 24시간보다 적다라고 판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t 분포라 그랬으니까 자, x바는 여기 좀 보면 이제 틀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x바는 좌측 검증이죠, 그죠? 좌측 검증이니까 x바는 뭡니까? 크거나 같아가 되니까 그죠? x바는 자, 좌측이니까 그죠? x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좌측이니까 이가입니까? 여기서 요 값에 대해서 기각 채택령이니까 여기 바로 채택이죠. 여기 바로 기각이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뭐가 됩니까? x바 빼기 돼야 되죠. 빼기 t의 알파 그죠? t의 알파가 되고 루트 n분의 s의 1-알파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는 여기 그죠? h0에 뭐가 됩니까? 채택이고 여기 바로 기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바는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바로 u 뭡니까? 빼기 뭐입니까? t의 얼마? 알파의 루트 n분의 s가 되겠죠. 그죠?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기 이제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고 작거나 같아야 되죠. 여기 이제 채택 영역이니까 요래 되겠죠. 그 다음에 24 빼기 이거 9에 0. 뭐가 됩니까? 0.5죠. 0.05 그죠? 0.05 이제 브로프에 주어집니다. 여기 9에 0.05 요겁니다. 9에 0.05 요겁니다. 여기 이제 부르게 주어지는 거죠. 0.05 루트 10분의 4.5 그 다음에 24 부르기 여기 1.83입니다. 찾으면은 왼쪽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21.4가 됩니다. 21.4니까 결국은 요 값이 뭐가 됩니까? 임계치가 여기 21.4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가 되는 거죠? 21.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각 영역은 뭐가 됩니까? 작거나 같은 왼쪽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u에다가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이 C가 막 알고 뭡니까? S죠? S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작다 하고 24 빼기 T에 9에 0.05 똑같은 앞에하고 0.05가 되고 그 다음에 X바는 계산하니까 21.4 그죠? 요거는 뭡니까?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걸 대비해서 요거 됩니다. 자, U 빼기 루트 n분의 S의 T알파 여기 바로 2.4 빼기 이게 되고 그래서 2.4에다가 여기 주어지죠. 1.4에서 계산하면 21.4가 바로 그죠? 임계치가 되겠습니다. 임계치, 경계점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제 위에 자료가 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수정해 바랍니다. 자, 그럼 표면 평균 x바 21은 어디 됩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기각이죠. 그죠? 기각이니까 뭐가 됩니까? 기각이면은 기모가설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럼 뭐가 됩니까? 변화가 생겼다. 24시간보다도 작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은 좌측 검증에서 기각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모가설은 기각된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검증해 보자는 거죠. 다른 방법 뭐였습니까? 표준화를 통해서. 자, 표준화는 뭐였죠? 요걸 표준화라고 그랬죠. 표준화. 여기 표준화, 여기 t값 표준화입니다. t값 표준화. 즉, t분포의 표준화입니다. t분포.
T분 표준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T분포의 표준화에서 좌측 검정의 임계치는 마이너스 T 자유도 알파죠. 그래서 마이너스 T에 9.005니까 부럽기를 보시면 마이너스 1.8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1에 대한 뭡니까? T 값 표준화를 계산하면은 2.1이 되겠죠. 그래서 2.1은 마이너스 1.83보다도 더 왼쪽에 있죠. 이거보다 더 왼쪽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기각이죠. 그래서 임계치 이거보다도 작은 값이므로 기각령에 속한다. 따라서 기무가설은 기각된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통해서 해도 앞에서 했던 거 정규분포에서도 우리가 그냥 해도 되고 표준화도 되는 거죠.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표준화를 시키죠. 표준화를 시켜주면은 중심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임계치가 마이너스 여기 얼마입니까? t가 0.05죠. 0에 의해서 마이너스 1.83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계산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값을 21에 대한 t값 검정량, 통계량 표준화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럼 이 경계치를 통해서 이것이 기각 영역, 채택 영역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니까 기각 영역이 되겠죠. 이 값은 그죠? 그래서 뭡니까? 기각된다. 즉 기각된다는 이야기는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니까 작았다. 이런 거죠?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3을 보시면은 자, 이제 자, 모집 단위 정규분포이고 표준 편차를 모르는 소포분의 경우 유의수준 1% 하에서의 가설 검증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을 달리하면 검증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요거 때문에 가설 검증을 갖다 유의수준을 해버리면은 맞다 아닙니까? 그죠? 유의수준에 따라서도 결론이 똑같아야 되는데 유의수준이 달라면 가설 검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는 더 좋은 가설 검증이 바로 이제 그죠? P값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보시면은 P값 검증을 거의 사용한다 하시면 됩니다. P값 검증은 유의수준이 변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먼저 그죠?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의수준을 달리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이제 기각이었죠. 자, 유의수준을 달리할 경우 가설 검증 결과를 보겠습니다. 앞 예제 8.2에서 유의수준 5%를 유의수준 1%로 변경할 경우 가설 검증을 그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의수준을 5%를 할 경우 이것을 아까 기각했었죠. 하였으나 유의수준 1%를 할 경우는 이걸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검증 통계량 t가 마이너스 1.1이 유의수준 5% 하에서는 다음 결과와 같이 기각 영역에 속하고 유의수준 1% 하에서는 기각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무가설이 같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무가설 5%는 기각됐죠. 그건 앞에 했습니다. 자, 1%는 기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표변평균 x바의 21은 모집단 표현평균 이것의 정규분포에 나온다. 그 다음 표현평균 x바의 21은 모집단 평균평균 이것의 정규분포에 나온다. 이건 똑같은 거죠. 해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가설에 대해서 유의수준 5%와 1%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유의수준 1%인 경우인데 이것도 다음 그죠?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정하는 부분을 그죠?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수준 1%인 오른쪽 마지막에 잘못된 부분 차례로 0.9, 0.01로 수정하시기 바라고 임계치는 자 이렇게 따르고 부록별 따르면 19.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일 때 2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심하시고 보시면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x바가 여기 임계치가 되는 임계치입니다. t에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여기 알파입니다. 알파에다가 루트 n분의 s
그 다음에 했죠. 그죠? 여기 24라 그랬죠? 24 빼기 여기 얼마입니까? 9에 0.05. 이건 앞에 센 겁니다. 앞에 센 겁니다. 그래서 24를 해가지고 빼기하면 21.4가 나왔죠. 이 채택 영역입니다. 그죠? X0에 21.9가 나왔던 오른쪽이죠. 여기 채택입니다. 채택 영역. 그 다음에 기각 영역일 때는 앞에 셌죠. 기각 영역일 때는 뭡니까? T에 U에다가 여기 T입니다. T니까 요거 Z가 아니죠. 이거 T에 뭐가 됩니까? 잘못됐습니다. T에 뭐가 됩니까? 알파가 돼야 되고 요 값도 시그마가 아니고 모르니까 S가 돼야 되겠죠. T 알파에 S. X 받는 기각 영역이니까 요 임계치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것도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아까 좌측에 있으니까 그죠? 좌측에서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U에 마이너스 요것도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24. 이거 빼기 T에 이거 뭐 9고 이거는 0.0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니까 똑같죠. 21.4가 임계치죠. 여기 임계치라고 했죠. 똑같잖아요. 그죠? 임계치입니다. 이거보다 크면은 채택영역이고 작으면 기각영역이라 그랬죠. 자, 이번에 유의수준 1%로 하겠습니다. 1%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똑같은 방법인데, 자, 뭡니까? U에다가, 요거 잘못됐죠?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1%니까 T에 요거 알파가 되죠. T 알파에다가 S, 맞죠?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그 다음 X바는 24 빼기, 그죠? 9에다가 0.01입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자유도가 9고 0.01이 되겠습니다. 0.01이죠. 0.1이고 루트 10분의 4.5. 그죠? 그 다음에 P가 X바가 24 빼기 요 9일 때 여기 그죠? 2.8이라고 우리 앞에서 했죠. 2.8입니다. 2.8이고 루트 10분 45니까 임계치가 19.9가 되겠습니다. 0.95가 아니죠. 지금 1%니까 얼마입니까? 요거는 0.99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0.9가 맞는 거죠. 그대로 카피하다가 잘못된 얘기죠. 그래서 임계치는 19.9가 되겠습니다. 여기 임계치죠. 임계치, 경계점이라는 얘기죠. 자, 똑같습니다. 이제 기각 영역을 계산하면 X바는 U 빼기죠. 빼기. 자, 이거 잘못됐죠. 빼기입니다. 좌측 검정이니까 빼기 Z가 아니라 이것도 뭡니까? T에 알파에다가 이것도 뭡니까? S가 되겠죠. T 알파 S가 되겠죠. 이제 이거는 기각 영역이니까 알파는 맞죠. 그죠? 알파 맞겠죠. 그러니까 X바는 24 빼기 T 얼마입니까? T의 9에다가 자유도가 9고 이거는 유의수준이 0.01이었죠. 그죠? 0.1에 루트 10분의 4.5가 되고 자 24 빼기 자 T의 9의 0.01은 2.8이죠. 요거 되고 그 다음 계산하니까 X바는 19.9가 뭡니까? 임계치가 되고 이것도 0.05가 아니라 뭡니까? 1%니까 0.01이 되겠죠. 그래서 임계치니까 요런 값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나중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프.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에 대해서 자, 21.4죠. 자, 근데 이제 21이면 뭐가 됩니까? 21이 여기 이제 검정 양이죠. 21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기각 영역에 손해죠. 그래서 5%일 때는 21이 요거보다 작으니까 그죠? 기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기각한다는 거죠. 근데 1%일 때는 뭡니까? 19.9보다도 뭡니까? 작으면은 기각인데 크죠? 즉 말해서 19.9보다 크다입니까? 그러니까 기각 영역에 채택 영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가 됩니까? 유의수준 1%는 요거는 채택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은 기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유의 수준에 따라서도 결과가 변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죠? 이러한 게 뭡니까? 단점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에서 임계치료서 하는 것이 그죠?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분포 표준화를 통해서도 한번 검증을 해봅시다. 자, T가 이 얼마입니까? 9일 때, 이게 그죠? 9일 때니까 이쪽이 5%고 이쪽이
1%가 되겠습니다. 자, t일 때 9에다가 얼마입니까? 0.05죠? 여기 9일 때 0.05입니다. 자유도가. 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3이라고 우리가 주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 1에 뭐가 됩니까? 이거는 9에다가 얼마입니까? 0.01이죠. 자, 불호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2.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21에 대해서 그죠? t값 표준화를 해주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거죠. 표준화에서는 마이너스 2.1이 나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2.1. 자, 표준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임계치죠. 임계치. 여기 임계치입니다. 그죠? 임계치인데, 자, 마이너스 2.1이 요거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더 작으니까 왼쪽이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각 영역이죠. 기각 영역의 속함이죠. 자, 이건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8이 아닙니까?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1이니까 됩니까? 이 두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채택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사실을 그냥 표준화해봐도 프로테지에 따라서 그죠? 결과가 달라지고 그죠? 그래서 x바는 t가 마이너스 2.1이고 유의수준 5%에서 임계값이 이것이므로 기각영역에 속하고 유의수준 1%에서 이거의 값은 채택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은 자, 이 말입니다. 자, 요 값이 돼서 요거는 0.95, 요거는 0.05, 여기는 95% 그죠? 95%의 신뢰 구간이죠. 그러면 요 값이 뭐가 됩니까? t의 값이 마이너스 1.83이고 요거를 이제 뭡니까? 표준화죠. 표준화. 자, 표준화를 해줍니다. t값 표준화죠. z값이 아닙니다. t값 표준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 t값이 뭡니까? 여기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고 요 값은 그대로 가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t의 잘못됐다. 여기 95%고 여기 99%죠. 99%인데 t 값은 마이너스 1.83이 나왔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거는 99%에 대해서는 요 t 값이 얼마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2.82가 나왔죠. 그죠? 여기 이제 t 값입니다. t 값. t 값 있죠? 9일 때 0.01, 요거는 0.05이 되었어요. 이제 t 값이 요거는 요거 되는데 요 우리 검정 통계량 마이너스 2.1은 있잖아요. 그죠? 95%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뭐가 됩니까? 기각이죠. 기각. 그 다음에 99%는 여기 임계치니까 여기 임계치죠. 임계치고 여기 임계치가 더 왼쪽으로 가버렸죠. 임계치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채택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뭡니까? 검증을 해야 되는데 신뢰도에 따라서 그죠? 이 채택 영역, 기계치 영역이 이제 요 통계량이 뭡니까? 같아야 되는데 달라져 버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론이 생깁니다. 자, 표본 평균이 변함이 없지만은 유의 수준에 따라서 가설 검증의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에서 P 값을 이용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값 검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P 값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자, 유의 수준 알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의 수준에 따라서 기각 영역을 설정하여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단점은 가설 검증 전에 설정된 독립된 유의 수준 때문에 표본 평균과 무관하게 유의 수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검증 통계량으로부터 밝혀진 유의 수준을 이용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에 근거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이용한 가설 검증이라 P값 검증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검증 통계량으로부터 밝혀진 유의 수준을 이용하여
이 수준을 이용하여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을 근거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P값 또는 그죠? 유의 확률을 이용한 가설 검증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설정된 유의 수준이고 P값은 검증 과정에서 밝혀진 계산된 유의 수준이다. 좀 더 그죠? 쉽게 말하면은 P값은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P값 오류가 뭐였죠? 아까 알파였죠?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크기이므로 P값이 만약에 그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도 작다고 해버리면 유의수준이라는 게 바로 오류 아닙니까? 그죠? P값이 유의수준보다도 확률입니다. 알파 확률입니다. 이 값이 작다고 해버리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므로 기무가설을 뭡니까? 기각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P값이 확률인데 이 유의수준보다 더 작다는 이야기는 그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다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은 앞에서는 그죠? 우리가 임계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유의수준 알파입니다. 그죠? 알파 맞죠? 알파면은 이제 P 값이 확률입니다. 그죠? 확률 여기 이제 확률이죠. 확률인데 만약에 P 값이 확률이 그죠? 요 값치가 만약에 P 값이다. 그러면 여기 기각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죠? 기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이야기고 P 값이 만약에 이보다 더 크죠, 이렇게. 이게 P 값이다. 그러면 이 P 값은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알파 뭐죠? 기각능력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요거를 기각하지 못한다. 즉 뭡니까? 대립가설을 채택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값 판별 설명에 보시면은 유의수준 알파는 기각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수준 알파는 것은 기각될 확률이죠. 기각될 영역, 확률을 의미합니다. 검증 과정에서 계산된 P값, 이제 P값입니다. P값은 이거보다도 알파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뭐지? P값이 요 기각 영역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무가설은 기각된다는 의미고 P값이 유의수준보다 크다. 즉 이것이 뭡니까? 알파보다 크다는 얘기는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말은 기무가설이 사실임을 의미한다. 즉 뭡니까? P값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채택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기각하지 못한다. 채택하다는 이야기니까 기무가설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값이 유의수준보다 더 크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P값이 유의수준보다 작으면은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만 다뤄보면은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예제 8.1입니다. 단적 검증에 대하여 단적 검증입니다. 단적 검증이니까 좌측 우중 있겠죠. 그죠? 두 개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P 값을 이용하여 검증해라 이 말입니다. 자, 모집단을 알고 있는 경우 유의수준 5%에서의 가설 검증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같은 경우니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똑같습니다. 자, 이거 똑같죠? 그죠? 자, 열에 주어지고 똑같습니다. 자, 가설도 똑같죠? 자, 기무가설은 자, 75하고 같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75보다 더 오래 간다. 충전율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위에처럼 기무가설 75에 대해서 76.5하고 80을 한다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어지가 있죠. 70 자, 요 값이 됐습니다. 그죠? 자, 관찰하기 위해서 그죠? 자, 기무가설이 75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76.5인 경우하고 80을 한다면 우측 검증이므로 P값은 다음과 같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75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P값이 뭐가 됩니까? 76.5보다 크거나 같다. 요 경계치가 그죠?
76.5보다 커 나갔다가 여기 이제 P값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 임계치입니다, 임계치. 여기서, 인 경우, X바가 76.5인 경우는, 크거나 같은 경우는 요리 되겠죠. 그 다음에 P값 이제 80, 평균이 이제 80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뭡니까? 80보다도 크거나 같은 놈이 요 P값이 되겠죠. 요 P값. P값이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 되겠습니다. 자, 16보다 같은 여기 되는 거죠. 면적입니다. 면적 또는 뭐가 됩니까?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면적 확률입니다. 자,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이제 x 80인 경우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운 유입 수준 5%의 우측 검정 인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인계치는 우측 검정이니까 U 플러스 맞죠? Z의 알파 루트 n분의 이거니까 76.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6.6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0.05 그죠? 0.05니까 이것이 기각 영역 확률이다. 그러니까 76.65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05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크거나 때니까 기각 영역이죠. 따라 첫 번째 P값이 뭐예요? P값이 0.05보다도 크거나 같으면 이 P값이 만약이죠. 이 P값이 얼마였습니까? 위에 계산해놨습니까? 계산해낸 값이 있을 텐데 0.05보다 크면은 뭐가 됩니까? 크면은 이것은 뭐가 됩니까? 유의 수준보다 크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만약에 80인 경우는 P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만약에 0.05보다도 작을 때는 기각한다는 거죠. 0.5가 이거보다 작단 말은 기각 영역에 포함된다 아닙니까? 그죠? 기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값을 이제 계산해서 요거 영역이 뭡니까? 요거 영역이 0.05보다도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확률을 판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보시면은 5%의 76.65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이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P 값이 뭐가 됩니까? 76.65보다도 큰 값에 대해서는 어찌 되죠? 인계치가 76.65잖아요. 그죠? 인계치니까. 그래서 이걸 표시하면 여기 되겠죠. 다른 표시를 해볼까? 여기 76.y입니까? 76.65니까 좀 더 크죠? 여기 바로 76.6입니까? 여기 말하면 뭡니까? 여기 알파 면적이죠. 여기 알파 면적. 그래서 뭐가 됩니까? 여기에 주어지니까 이거는 뭡니까? 기각할 수 없다. 즉, 채택 능력이 되겠죠. 채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76.65 같으면 여기가 그죠? 76.65 아닙니까? 요 면적이 알파입니까? 여기 보니까 알파보다 작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기각.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보다 더 크니까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계치가 76.65니까 76.5에 대한 P값은 P값은 0.05보다도 여기 뭡니까? 0.05니까 이거보다 더 크죠? 크니까 뭐니까 기각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80인 경우는 8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경우가 요거죠. 요거는 뭡니까? 이 알파보다도 작으니까 이거는 기각 영역에 포함되어 버리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 P값은 확률을 직접 구해가지고 이 유의 확률하고 비교해서 유의 확률보다도 작으면은 기각, 유의 확률보다 크면은 채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유의 수준이 바뀌더라도 이 결과가 뭡니까? 똑같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값이 기무가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지만 기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는 것은 얼마나 나타내고 있는지로 확률로 표현한 것이며 대립가설에 대한 확률은 아니다는 얘기죠. 기무가설에 대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고 이제 14주차 강의를 끝내도록 합니다. 자, 실제로 확률 P값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제 8.4에서 표변평균이 정규표를 따르므로 P값은 표변평균 X바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표준정규표상에서 계산한다. 표변평균 X바는 76.5이고 X바가 80에 대한 P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단측 가설 검증이죠. 여기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입니다. 우측 단측 검증이 되겠습니다. 자, X바는 뭡니까? 표준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X바가 76인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요걸 표준화를 시키면은 1.5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76.5보다 크다는 경우는 우리가 표준정규표에서 1.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요 P값은 이 확률이 주어집니다. 이거 부록이죠. 부록표에서 그죠? 이거는 부록에 주어집니다. 부록표에서 0.06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값이 0.067이면 유의수준보다도 0.0보다 크죠. 크면 뭐가 됩니까? 기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기가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80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Z 표준화를 시키면은 5에 해당되는 경우죠. 그래서 X바가 80보다 크다는 확률은 뭡니까? 표준 정규분포에서는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이고 자 이거를 부록표를 이용하면 그죠? 부록표에 있습니다. 부록표면 이게 이제 그 0입니다. 그래서 이제 P값 0은 유수준보다도 작음으로 이거는 뭐가 됩니까? 기각량이 들어버리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한다. 그죠? 자, 그래서 유수준 알파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죠? 기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는 거 보니까 0.5%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라는 이야기는 유의수준은 오류죠. 그죠? 오류니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가 됩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거는 결론이므로 따라서 이거를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기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기무가설을 받아들인다. 즉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인 경우는 뭡니까? 기각하게 되니까 대립가설 뭡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대립가설을 뭡니까?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로 설명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P값을 하게 되면은 유의수준이 바뀌더라도 결론이 그래도 유지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바가 80보다 크다를 표준했을 때는 이것이 되는데 부록 정규분포에 대한 Z의 최대값이 그죠? 3.9이므로 이것은 0.0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값은 거의 0으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이제 사실은 보면 이제 프로표에서는 그죠? 여기 이제 0으로 안 나오고 그죠?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0.0001이므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0. 뭡니까? 그 영어보다는 뭡니까? 더 작은 값이죠. 이제 그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통계 분석은 가설 검증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는 주로 P값이 중요하죠. P값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간 강에서 이제 엑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죠?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실제로 이제 뭡니까?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게 그죠? 활용하는 게 지금 보시면은 9장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게 그죠? 9장하고 10장을 해야 됩니다. 9장은 뭐냐니까 한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한 개의 모집단 한 개의 모집단에 대해서 그죠? 이거를 뭡니까? 검증을 하고 10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두 개의
모집단에 대한 검증을, 가설 검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P가 검증을 활용하면은 1개, 2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한 게 뒤에 가면 그죠? 뭐 F 분포, 카이 제곱, 분포 등이 그죠?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P 값이 뭐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스스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범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 범위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에서 그죠? 이제 강의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험 기간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수고하셨고 시험 기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